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풍량계라고 말하는 마이크론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새벽에 했죠. 굉장히 상상을 벗어날 정도의 많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사실은 HBM4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HBM4에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한테 밀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역폭이 2.8TB 그 다음에 핀 속도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11GBps 이상 샘플을 고객사에다가 납품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다 마이크론은 성능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산제이 CEO입니다. 여기 보면 마이크론은 25년도 회계연도 4분기 6에서 8월 달입니다. 매출은 113억 1,500만 달러로 해서 약 15조 7,901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39억 5,500만 달러 5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전년 동기 비해서 46%, 영업이익은 127%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아주 크게 웃도는 실적이 나왔고 순이익은 34억 6,904조 8,400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은 35%입니다. 대단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머지않아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오늘은 실적보다는 HBM4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BM4 속도 안 밀린다. 11GBps 이상의 샘플을 고객사에다가 납품을 했다. 참 큰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HBM4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11GBps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한테는 굉장한 아주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별로 HBM4에서는 베이스 타일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조금 다릅니다. SK 하이닉스는 잘 아는 대로 TSMC한테 파운드리를 했고 삼성전자는 자체 이제 삼성 파운드리 5나노로 생산하고 SK 하이닉스는 TSMC의 12나노를 하고 반면에 마이크론은 12나노 D램에서 생산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성능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마이크론의 12나노 D램 라인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실력 차이 아니면 성능 차이가 있어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닙니다. 자, 이게 SK 마이크론이 실적 보고서 중에 PDF 중에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딴 겁니다. 요거를 밑에 보면 여기가 원문이 있고 밑에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역본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데이터 센터 HBM4 얘기 나옵니다. 마이크론의 HBM4 12단은 고객 플랫폼 램프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HBM4 대역폭 및 핀 속도 요구사항이 증가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표준 기준가에 거의 제덱에서 사실은 9에서 한 10GBps 정도면 HBM4가 괜찮을 거다.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10에서 10GBps 이상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뭐라고 했냐면 최근 우리는 업계 최고 수준의 대역폭 2.8TB 이상과 1GBps 이상의 핀 속도를 제공하는 HBM4 고객 샘플을 출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객 샘플이라는 게 어떤 샘플인지 엔지니어링 샘플인지 커스터머 샘플인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론의 HBM4가 모든 경쟁 HBM4 샘플을 능가하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의 샘플보다 제품보다 능가한다는 얘기죠.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함께 최고의 전력 효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증된 원 베타 D램, 그리고 원비 D램을 여기나죠. 혁신적이고 전력 효율적인 HBM4 설계.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마이크론은 DDR5에 들어가는 원비 D램의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이크론이
EUV를 가장 늦게 도입을 하면서 그동안 설계에다 혁신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개발된 첨단 시모스 베이스 타입 및 첨단 패키징 혁신이 최고 수준의 제품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차별화 요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SK 하이닉스나 삼성이 파운드리로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를 생산을 하게 되면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12나노 원비 D램 중심의 베이스 다이를 생산을 한다 그러면 가격은 뚝 떨어집니다. 자, 다음 차세대 제품 HBM4E입니다. 4E에 대해서 이것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요 한번 보시죠. 데이터 센터 HBM4E, HBM4E는 아마 27년부터 이렇게 시장이 열릴 건데 HBM4E의 경우 마이크론은 표준 제품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로직 다이의 맞춤 제작 옵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맞춤 옵션이니까 커스터마이징을 얘기를 하는 거죠. 표준 제품 및 표준 제품이 있고 맞춤 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HBM4부터는 고객사의 요구가 어떤 이게 조미료가 첨가된 그런 제품, 범용 표준 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HBM4E 기본 로직 다이 제조를 위해서 TSMC와 협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HBM4까지는 자사의 12나노 D램으로 할 것이고 HBM4E부터는 TSMC 파운드리를 협력을 할 것이다. 맞춤 제작 커스터마이징에는 고객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맞춤 제작 기본 로직 다이를 사용한 HBM4E 표준 HBM4E보다 더 높은 매출 총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HBM4 얘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7세대인 HBM4E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사의 HBM 고객 기반은 확대되어 현재 6개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메인 공급사고 AMD도 있고 브로드컴, 마벨,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제가 꼽아봐도 여러 개 됩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 중에서 6개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SK 하이닉스도 아직도 자기네가 고객사가 몇 개인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이크론이 오늘 처음 얘기한 겁니다. 당사는 26년까지 HBM3E 공급량의 대부분에 대해서 고객과 가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26년도 HBM3 11단이 아마 되겠죠. 그런데 뭐 마이크론이 물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은 일단 대부분의 고객사하고 거의 다 가격 계약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사는 마이크론 HBM4의 사양 및 수량에 대해 고객과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몇 개월 안에 26년까지 남은 HBM 공급량 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HBM3 내년 거는 거의 다 완판. 그 다음에 HBM4에 대해서는 아직 퀄리 통과를 안 했으니까 그것도 지금 머지않아 하겠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사실은 대역폭 2.8TB에다가 핀 속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11GBps 이상의 HBM4 샘플을 고객에게 출하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블로그의 길이 굉장히 깁니다. 길지만은 앞에서 할 얘기를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나가겠습니다. 미국 이제 마이크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HBM4 12단 제품의 대역폭과 성능 요구사항이 상향됐지만 이 얘기는 9에서 10 이상의 10에서 11GBps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객의 생산 사업 확대, 램프업을 얘기를 하죠.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한테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메모리 업계가 지금 술렁이고 있어요. 이번 마이크론의 발표를 HBM4 경쟁 구도의 전환점, 어쩌면 경쟁에서 마이크론이 밀릴 줄 알았는데 한 발 더 앞서 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가 12나노 D램 라인으로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를 생산을 한다 그러면 생산 가격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반전이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12나노 D램 기반 베이스 다이로 엔비디아의 요핀 10GBps를 충족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어떤 데서는 샘플 출하가 불가능하다. 뭐 11월 달로 미뤄졌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마이크론이 HBM4 성능을 맞추지 못해 샘플을 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이어졌었지만 11기가비트 이상의 속도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11기가bps 플러스 속도 확보를 공개하면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를 약간은 앞서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한 얘기를 한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비 나노 D램, 그러니까 원 베타죠. 전력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린 HBM4 설계를 완성했다. 그리고 후속인 HBM4E부터는 고객사의 베이스 로직 다이를 맞춤형으로 생산해주는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고객사는 6개. 앞에 지금 원문으로 다 보여드렸죠. 내년에 판매할 이런 것들도 제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제이 호트라트 최고 경영자는 뭐라고 했냐면 4분기 실적이 탁월하게 마무리되며 기술, 제품, 운영, 실행력 측면에서 회사의 리더십을 입증했다.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뒀고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26년 회계 연조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원가 수익 구조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마이크론은 원비 나노 공정을 활용한 HBM4 설계로 전력 효율을 최적화하고 생산 단가를 절감을 했습니다. 원가 절감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술적으로는 비슷한 속도를 확보했지만 이미 알려진 것처럼 첨단 공정을 전환을 해서 베이스 다이를 생산을 하고 수율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마이크론한테 뒤진다는 거죠. 마이크론은 12나노 기반이라는 점에서 원가 경쟁력은 확실하게 확보했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래서 가격 협상력은 삼성이 지금 가격을 이렇게 치고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의 수도 없이 나왔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베이스 다이를 만들고 D램을 만들고 HBM을 만드니까 원가 경쟁력은 마이크론을 따라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HBM3 포함해서 클라우드 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48%. 어쩌면 SK하이닉스를 추월한 거예요. SK하이닉스가 2분기에 41%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SK하이닉스도 다음 달에 실적 발표를 하겠죠. 영업이익률 48%요. 대단합니다. 자, 우리 이게 파급 효과가 어떻게 오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추격사였고 한 3번, 세 번째 이렇게 그런 경쟁자로 생각했는데 기술 원가 모두 충족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물량 배분에 있어서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미국 회사고 이 마이크론도 미국 회사입니다. 비록 생산은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나 일본 이런 데서 하지만은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다 얹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마이크론의 관계자하고도 카톡을 했는데 그분도 조금 걱정을 했던 거예요. 많은 기사들이 나와서 11기가bps 10기가bps 못 맞추는 거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며칠 동안 답이 안 나왔는데 안도를 하셨더라고요. 마이크론의 전략은 HBM4E에서 맞춤형 베이스 로직 다이 TSMC하고 파우더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이 마이크론의 주가 모멘텀이 아주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기술 리더십이 일부 상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증권사나 이렇게 신문에서 삼성이 금방이라도 그거를 통과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나오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HBM 가격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구매 교섭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비록 엔비디아 얘기인가요? 마이크론이 6개 고객사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HBM 시장에 폭탄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해봤어요. SK 하이닉스는 TSMC의 베이스 다이를,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로 생산하는데, 마이크론은 이제 자기네 12나노 D램에서 베이스 다이를 생산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썼는데, 뭐 필요하신 분은 제 블로그에 와서 보면 됩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자체 12나노 D램 라인에서 베이스 다이를 생산하면 동일한 베이스 다이를 최첨단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것보다 제조 단가가 대폭 여러 배 정도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여기다 한번 설명을 쫙 해놨는데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나노는 성숙 레거시 라인이란 말이에요. 성숙 12, 14나노 등 대략 한 5에서 10배 정도 저렴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삼성은 5나노,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TSMC 12나노, 당연히 그게 더 비싼 거죠. 다이 크기도 크죠. 수율도 더 파운드리 하니까 더 낮아지죠. 설계 비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이 마이크론은 보조금을 또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받고 미국에서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엄하게 커요. 간단한 수치 모델을 한번 볼까요? 5나노 웨이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예시 가정이에요. 이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5나노 웨이퍼로 한 장을 만들었을 때는 17,000달러예요. 근데 이게 12나노로 했을 때 얼마 2,000나노에 2,000달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웨이퍼당 유효 다이 100개. 뭐 이런 걸 따져보면 이거는 웨이퍼당 가격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도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한 차이가 마이크론이 12나노 성숙 노드로 생산했는 거 보면 어마하게 싼 가격에 HBM4를 공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만 보고 가겠습니다. 마이크론의 12나노 D램 라인에서 베이스 다이를 계속 생산하며 제조 원가 측면에서 실질적인 우위, 크게 낮은 제조 단가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이 12나노급으로 충분할 때는 하여튼 여러 배 하여튼 그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5나노급 베이스 다이 또는 고집적 고속 인터페이스를 원하면 파운드리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크론에 뭐 그런 경쟁력 없어지겠죠. 당분간 마이크론이 HBM4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봤습니다. 마이크론이 그동안은 HBM4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 그러니까 3등으로 아니면 3등 밑으로 이렇게 처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기사가 한 2주 이상 그냥 도배를 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닙니다. SK를 어떻게 보면 능가하고 삼성은 당연히 능가한 것 같습니다. 참 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메모리 업계 폭탄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반도체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그런 이 뉴스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